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검은 고양이 카페. 손님은 고양이입니다. 다카하시 유타 지음, 안소현 옮김, 소담 출판사. 다카하시 유타. 1972년 지바에서 태어났다. 제8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최종 심사에 올랐던 원령 속을 후카가와 사건 수첩 오사키 에도에 가다로 데뷔했으며 이 작품으로 50만 부 판매를 돌파하면서 단숨에 인기 작가로 떠올랐다. 고양이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오사키 시리즈 외에도 등등 원령 에도 이야기, 등등 원령 음양사 이야기, 간다 원령 인정 이야기 시리즈 등이 있다. 고양이 목걸이를 하고 지내고 싶어. 사육당하고 있다는 증표를 원해. 나 마시타 구루미. 27세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출판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근근히 살아가던 와중 강가에 버려진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해낸다. 그런데 이 고양이 해가 지면 사람으로 둔갑을 한단다. 그것도 엄청나게 잘생긴 미남으로. 이 건방진 검은 고양이는 구루미의 새 일자리인 커피 구로키의 점장 자리를 차지하고 손님이 오지 않는 카페에는 수상쩍은 사연을 가진 고양이들만이 자꾸만 꼬여드는데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인 커피 구로키. 구루미는 과연 새 일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카페도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검은 고양이와 카페 드 폼. 카페 드 폼. 커피에 브랜디와 사과즙을 넣고 사과를 얇게 썰어 띄운 것이다. 향도 좋고 맛도 좋다. 1. 지갑을 탈탈 털어보니 1000엔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떨어졌다. 짤랑짤랑 공허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세대 주택에 있는 테이블 위에 쭉 늘어놓았더니 2,500엔이 채 되지 않았다. 방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도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다.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이다. 큰일 났네. 마시타 구루미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2,500엔의 가치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초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테고 월급날이 내일인 회사원이라면 피식 웃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루미는 초등학생도 회사원도 아니다. 2달 뒤에는 28살이 된다. 30살을 코앞에 두고 있다. 덧붙이자면 구루미는 독신이다. 사이타마현 가와고에 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있다. 가볍게 웃어넘길 만한 나이와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은행에 가면 아마도 돈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전부 찾아도 몇 엔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늘어날 뿐이다. 계좌에 10,000엔은커녕 5,000엔도 채 들어있지 않다. 요 며칠 동안 구루미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숙주볶음과 낫또만 질리도록 먹고 있다. 덕분에 화장실에 잘 가서 피부가 아주 좋아졌지만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폰도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되었다. 지난달 국민연금도 못 냈고 집세를 내야 하는 날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지만 돈 나올 구멍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구루미는 백수다. 그렇다고 계속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무렵 구루미는 출판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출판사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만화도 크게 히트시켰고 명작이라 불리는 영화까지 만들었다. 긴자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대한 본사 건물이 있고 다른 곳에도 건물 몇 채가 더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 출판사라고 할 수 있다. 구루미는 정직원이 아니었지만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한낱 신기루처럼 부질없는 것이었다. 구루미가 직장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음에 두 줄로 설명이 가능하다. 출판사가 어느 기업과 경영 통합을 했다.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줄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 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업 형태나 경영 방침이 바뀌어서 계약직 직원이 잘리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정직원 역시 이번에 정리해고를 당했다. 40살이 넘은 정직원도 몇 명 잘렸다. 20대 계약직 직원인 구루미가 정리해고 당한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사에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었다. 계약직 직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 정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농땡이만 치던 여자 동료 계약직 직원은 해고당하지 않고 정직원이 되었다. 그 여자 직원이 야근이나 귀찮은 일을 구루미에게 떠맡긴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적당히 게으름 피우는 요령 좋은 사람이 출판사에서 살아남았다. 아무튼 구루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유명 출판사에서 쫓겨난 것이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로 5년 동안 일했던 출판사와 인연이 뚝 끊어졌다. 덧붙이자면 구루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사람은 하필이면 정직원으로 살아남은 요령 좋은 여자 동료 계약직 직원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계약직 직원이었던 탓에 액수는 참새 눈물만큼 적었다. 더구나 재취업 알선은커녕 송별회조차 해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은 구루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입사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형 출판사에서 구루미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구루미가 있든 없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투명인간 같았다고도 할 수 있다.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투명인간일지라도 삶은 계속된다. 구루미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고용지원센터에도 다니고 인터넷 구인 광고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심지어는 구인 잡지까지 사서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인 광고 자체가 드물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갓 졸업한 사람이 구직 활동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경력자를 모집하는 출판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말하는 경력자는 바로 책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을 지닌 인재였다. 기껏해야 출판사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차를 대접하고 우편물을 취급하던 구루미는 경력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간절한 마음으로 출판사에 지원해도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서 면접조차 볼 수 없을 것이다. 출판업계에서 범위를 넓혀서 경력이 없는 사람을 환영하는 일자리도 알아보았다. 그런 사람을 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원했다. 단기간만 고용하는 조건이 대부분이고 급여도 아주 적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 집세를 내야 하는데. 구루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집세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도 내야 한다. 실업급여는 이번 달까지 받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구루미는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세대 주택에서 쫓겨날 판이다. 심지어는 계약금마저 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지. 구루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돈을 함부로 쓴 적도 없고 일을 게으리 하지도 않았다. 학창시절 성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노숙자가 되기 직전에 벼랑 끝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막막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더니 명치 언저리가 콕콕 쑤셨다.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구직 사이트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어깨 근육이 뭉치고 목덜미가 뻣뻣했다. 컴퓨터 화면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던 탓에 뒷골마저 지끈지끈 쑤셨다. 숨이 턱 막히고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산소 결핍으로 헐떡거리는 금붕어의 심정이 절실히 이해가 갔다. 공기가 무거워. 도망치듯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유튜브에 올려서 톡톡히 망신을 줄까, 이 자식. 안타깝게도 스마트폰도 정지당했고 구름이는 그럴 용기가 없다. 섣불리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구름이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평화롭게 살기 위한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구름이를 내버려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시작했다. 다들 아사미 씨처럼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걸요. 집세 낼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요.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자 직원이 웃었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잘 어울리는 기분 나쁜 여자다. 단지 자신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미혼을 깔보는 여자는 이렇게 존재한다. 여자의 적은 여자일 때도 많다. 물론 남자도 구루미에게 적이다. 마시타 씨, 아사미 씨한테 남자 한번 소개받아 볼래요? 아사미 씨처럼 섹시하게 옷을 입고 안 어울릴까? 둘이서 소리내어 웃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무시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살 곳이 없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알긴 할까? 구루미가 일어나서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밤 공기와 함께 누군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대머리 남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지만 손님은 아니었다. 구름이 마중 나왔어. 포다. 미남 왕자님이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으로 전과 같은 검은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 구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야기는 나중에. 포가 얼굴을 찌푸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쾌함이 풍겨져 나오는 표정이다. 오늘은 언짢은 왕자 컨셉트인가? 돌아가자. 퉁명스럽게 구름이를 재촉했다. 돌아가자고? 어디로? 어디긴 카페지. 어제 약속한 거 잊었어? 어제.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났다. 정체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분명히 카페에서 일했다고 구름이는 말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계약이... 포가 구름이의 말을 가로막았다. 계약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남자 직원이 선언했다. 그렇게 제멋대로... 남자 직원이 항의했지만 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썩어빠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빌린 다세대 주택에서 살다가는 너도 썩어버린다고. 그래도 괜찮아? 썩어버린다고? 얼굴이랑 머리뿐만 아니라 코까지 이상한 거냐? 무례한 말투로 포가 되물었다. 그렇다고 구름이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았다. 발모제와 싸구려 화장품 냄새 말이야. 코가 문드러지겠어. 여긴 보건소도 아닌데 냄새로 나를 죽일 셈인가?
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그런 냄새가 났다. 대머리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게서 뿜어져 나온 냄새다.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예민하다. 포는 지금 엄청난 악취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갑자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깥에서 이야기할까? 그럴까?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대머리 남자가 불러 세웠다. 잠깐 기다려! 뭐지? 포가 코를 움켜쥐면서 뒤를 돌아다 봤다.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지? 마시타 구루미 씨와 무슨 사이? 누구냐고? 보면 모르겠냐? 구루미는 나의 집.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아니라 고용주예요. 서둘러 구루미가 끼어들었다. 집사라든지 고양이 목걸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 구루미까지 변태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백수라고 해도, 아니 백수니까 더더욱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 대머리 남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비웃으려는 것보다 구루미의 말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직 일자리 못 구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과거고 어제 정해졌어. 포가 마음대로 대답했다. 어제? 당신이 고용주라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거지? 노골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 왕자도 만만치 않다. 포는 당당하게 대꾸했다. 하카와 신사 옆 카페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다고. 커피 구로키라는 카페야. 그저 아르바이트 직원일 뿐이잖아. 집세를 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콧방귀를 끼며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머리 남자는 그저 눈을 끔뻑거릴 뿐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얼굴로 포에게 되물었다. 거기가 혹시 구로키 하나씨 카페? 그래. 그 땅을 소유한 부자 구로키 하나씨 카페. 검은 고양이 왕자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엄청난 부자였구나. 그렇게 훌륭한 카페를 하는 걸 보니까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깜짝 놀랐다. 사실은 나도 구로키다. 길고양이가 아니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포가 덧붙였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한 말일까? 정체를 드러낼 셈인가? 다행스럽게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남자 직원은 포의 길고양이가 아니야 하는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구로키 하나씨의 가족인가요? 포를 하나씨의 아들로 착각하는 것 같았다. 당황한 기색으로 갑자기 존댓말까지 썼다. 우리랑 구로키 하나씨는 거래를 몇 건 했습니다. 하나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고객, 그것도 커다란 고객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에게 약하다. 상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 역시 싹 달라진다. 눈앞에 있는 대머리 남자처럼 표시가 나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구루미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은 고양이는 달랐다. 온갖 사연을 가진 고양이와 집사들이 모여드는 커피 구로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